그럼 지금부터 위기 속 기회를 잡아라. 2022년 글로벌 투자 환경의 변화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스티브 브라이스 최고 투자 전략가님께서 두 번째 기조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은 연초부터 투자자에게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주가는 하락했고 채권 일드는 상승했습니다. 시장 전망의 핵심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냐 여부입니다. 경기 확장기에 주식이 보통 10에서 20% 정도 가격 조정이 되는 건 비교적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시장 기대치가 리셋되고 시장 주도 섹터에 변화가 생기면서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극심한 대규모 매도세가 발생을 하면 보통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번 사이클이 여느 때보다 짧을 것으로 보는데요. 사상 최대의 통화와 재정 부양책을 전 세계 정부가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경기 침체로 향해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요. 경기 침체 판단을 정확히 내리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경기 침체가 되려면 보통 20% 이상의 대량 매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만 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정말 걱정되는 건 바로 이런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슬라이드 2를 보시면요. 발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나온 내용을 자세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주식입니다. 저희는 아직도 주식 투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다른 자산 대비해서 향후 12개월간 더 높은 수익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채권보다는 싸죠. 채권 일드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요. 글로벌 경제 회복은 정책과 속도를 맞춰 갈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과 같은 부양책은 없고 점차 그 규모가 줄어들 겁니다. 금은 인플레 해지가 되어주고요. 금의 경우 올해 투자자들에게 훌륭한 해지 수단이 되어줬습니다. 선형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금은 상당히 선방했다고 할 수 있죠. 주식에서는 일본 제외 아시아 주식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도 매입을 진행했는데요. 미국 주식은 오래전부터 추가 매수를 했고요. 최근 들어서 아시아 주식, 특히 중국 주식이 저렴해졌다고 생각을 해서 아시아 비중을 높였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통화 부양책 효과가 나타나면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 시장입니다. 저희는 하이 일드 채권을 선호합니다. 선진국 증시와 하이 일드를 현재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신흥 시장에서는 크레딧 퀄리티가 개선이 되고 미국 달러 국공채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회사채도 저희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산으로 배분해서 수입을 확보하려면요. 고배당금 주식이 장기적인 수입 창출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드는 꽤 좋습니다. 저희는 유럽의 고배당주를 선호합니다. 부문별로 보자면요. 에너지와 금융주입니다. 에너지는 유가 상승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요. 채권 일드 상승에 따라서 금융주도 향후 12개월간 이자 수입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아시아 투자자 기준 성과가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극명하게 갈리죠. 올해의 경우 3월 11일 기준인데요. 3월이 증시 하락기라서 올해에는 자산 배분을 했다 하더라도 8% 가까이 마이너스입니다. 맥락 이해를 위해서 주식 비중을 알려드리면요. 약 3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올해는 그게 성과에 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채권 성과를 보면은 올해에는 아직까지도 채권이 주식보다 성적이 나쁩니다. 최근 격차가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어쨌든 3월 기준으로는 저랬습니다. 8% 하락이죠. 그런데
2019년, 심지어 2020년에 수익이 워낙 좋았던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해인 2020년에도 수익이 10%로 상당히 견조했죠. 투자자에게 완벽한 시나리오는 아니어도 사이클을 관통해서 보자면 지금은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하락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매수 기회입니다. 특히 주식이 그렇죠. 그럼 슬라이드 4로 넘어갑니다. 맥락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경기 사이클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성장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우리가 지금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도표의 왼쪽에 해당하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즘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장을 살펴보면 꽤나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잠시 후 보시겠지만 성장 기대치가 하향 조정되긴 했어도 상대적으로 특히 선진국에서 성장세가 견조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분명 아직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최고치에 도달한 후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에는 인플레와 관련해서 플러스 요소와 마이너스 요소가 혼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인플레 요소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경기가 리플레이션 국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식이나 금에 좋은 환경이고 채권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일드가 낮거나 투자 등급인 채권이라면 더 그럴 겁니다. 그럼 좀 더 상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5입니다. 말했다시피 최근 트렌드는 그닥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2022년 글로벌 성장률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나와 있습니다. 글로벌 GDP 성장률을 보시면요. 제일 위가 중국인데 하향세를 그리고 있죠. 기대 성장률이 내려오고 미국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에너지 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이 변화하는 중이고 유럽은 직격탄을 맞아서 결국 기대 성장률이 가장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최근에는 3%대까지 떨어져서 그 근방에 머물고 있고요. 앞으로 더 하향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2.5%로 하향 조정되더라도 2.5%는 사실 유럽의 이전 성장률보다 여전히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은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견조하다고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올해 막바지로 갈수록 약해질 텐데요. 이는 지난해의 강력한 성장으로 인해서 생긴 기저효과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성장세가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오른쪽 그래프에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인플레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은 6%가 넘어가는데요. 제가 업계에 들어오고 처음 보는 높은 수치입니다. 제가 금융시장 연구를 30여 년 동안 했으니까 그만큼 지금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는요. 인플레가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과연 내려올 것인가 여부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발표한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면 살짝 내려와 있는데요. 긍정적 신호입니다. 임금 관련 지표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조금 걱정스럽더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조금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목표치만큼 내려오지는 않더라도요. 그만큼 내려오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실업률은 하락했기 때문에 임금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겠지만 상반기를 보게 되면은 인플레율이 최고치에 도달을 했다가 이제 하반기에 내려올 것으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관건은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에 돌입하고 있느냐 아니냐 여부인데요. 슬라이드 6을 보시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가늠할 때 살펴보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나온 지표들을 살펴보고 향후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아니냐 그 가능성을 평가하는데요. 보시면 경기 침체에 돌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언제든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확실히 최근 약화되긴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어도 지금은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치를 앞설 정도로 빠르게 상승해서 실제 소득의 감소가 결국에 소비 심리의 역풍으로 작용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전반적으로 상황이 괜찮다라는 인식이 편향적으로 작용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선제적으로 상황 변화를 예측해 보자면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제일 위에 있는 두 개의 지표인데요. 국채 수익률 곡선이죠. 여기서 장단기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4월 초에 이틀 동안 역전이 일어났었습니다. 이후에 스티프닝, 즉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가 됐죠. 하지만 수익률 곡선, 특히 두 번째 있는 3개월물과 10년물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개월보다 낮아지는 역전이 발생하면 아주 우려할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경기 침체 위험이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만 하죠. 아직 그 단계는 아니지만 분명 우리가 걱정할 일이긴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요. 연준이 왜 갑자기 경기 전망을 우려하면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섰는가입니다. 지금 시장은 올해 말까지 예상되는 2.5% 금리 인상을 이미 가격에 반영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은 75bp 인상까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50bp 인상에서 더 올라간 겁니다.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죠. 슬라이드 7을 보시면요. 미 연준이 뭘 살펴보고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 차트의 남색 선을 잘 보세요.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보시는 것처럼 올해 초까지만 해도 2012년 그리고 2013년도의 고점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올랐지만 장기로 보면 잘 통제되고 있다는 심리가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준도 인플레이션 전망을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그 고점을 뚫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연준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부정적인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 일드가 상승하는 쪽으로 편향이 되어 있지만요. 결국에 성장 기대치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요. 시장의 관심은 성장으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어쨌든 현재 연준은 인플레이션 통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크게 둔화되거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가 발생을 해야 연준이 기존의 통화 긴축 정책에서 완화 정책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8입니다. 긴축 통화 정책이 예상되면서 채권 수익률이 상승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준의 기준 금리는 아직까지 움직임이 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0.25% 상승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연준의 기준 금리가 보다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지금 채권 수익률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가 이전에 글로벌 채권은 주식 대비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사람들은 주식을 보면서 PER이 높으니까 비싸다. 그러니까 뭐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에 대한 저희 반론이 슬라이드 9에 나와 있습니다.
채권 대비해서 주식이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채권 수익률이 크게 상승했고 이 차트를 이제 업데이트한다면 10년물의 수익률은 아마 여기 나온 것보다 더 크게 상승했을 겁니다. 이익 수익률은 수익을 주가로 나누어서 종합해서 지수로 만든 건데요. 그 이익 수익률이 여기 보시는 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따라가는 셈이죠. 그래서 주식은 아직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주식은 장기적으로는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채권, 그러니까 고정금리 채권을 보유하면 인플레이션율이 높을 때 자산 보유의 실질 수익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식은 장기적으로 수익 성장률과 보조를 맞추어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이나 GDP 성장률에 맞춰서 오르게 되죠.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주식이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조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글로벌 주식 보유 비중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슬라이드 10입니다. 굳이 경기 침체가 아니더라도 가격 조정은 정상적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지난 역사 동안에 가격 조정은 여러 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가장 큰 조정은 팬데믹 직후의 34% 하락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10에서 20% 가격 조정은 보다 흔하게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범위 안에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저희 예상이 맞다면 지금의 조정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되어줍니다. 이미 상당한 매도가 일어났으니까요. 물론 이번만큼은 달라라는 리스크는 항상 존재합니다. 경기 침체가 평소보다 훨씬 먼저 올 수도 있고요. 그렇다 해도 이미 상당 부분이 가격에 반영이 됐습니다. 팬데믹 당시의 34% 하락은 엄청난 투매였습니다. 지금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요. 따라서 더 조정이 와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아직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11을 보시면은요. 선진국 증시가 연준의 금리 인상기에 어떤 성적을 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은 첫 번째로 금리 인상을 하기 12개월 전의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이미 금리 인상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요. 회색 부분이 첫 금리 인상이 단행된 후에 12개월간 주식의 평균 성과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주식이 안 좋다고 다들 걱정을 하는데 역사적 사례들을 보면 첫 번째 금리 인상 후에 12개월간 주식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역사적 관점은 지정학적 이슈입니다. 지정학적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투자 환경의 변화인데요. 1941년 진주만 공격 때부터 살펴봤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되죠. 분명 글로벌 경제와 지정학에 엄청난 리스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실질적인 충격을 받은 기간을 저희가 살펴보면요.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벤트 발생한 후에 증시가 저점에 도달할 때까지 기간을 이제 측정할 때 단위가 며칠, 몇 주지 몇 개월이 아닙니다. 그만큼 길게 안 간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당연히 심각하지만 진주만 공격만큼 충격이 클까요? 네, 아닐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수익률이 있는데요. 지정학적 이벤트 발생 후에 12개월이면 수익이 플러스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를 매도 신호로 보기는 힘듭니다. 역사적인 지표를 보고 이제 향후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저희가 가늠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과거 수치는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입니다. 4월에 발생한 장단기 역전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역전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더라도 이제 슬라이드 내용을 보시면 이후 증시가 얼마 동안 상승세를 지속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시장의 경우인데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 그러니까 10년물 수익률이 2년물보다 떨어지고 나서 증시가 얼마나 상승세를 유지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역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발생하더라도 역사적인 수치를 통해서 향후 이제 움직임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장단기 역전부터 S&P 500 지수가 최고점에 이를 때까지 통상 12개월이 걸렸는데요. 평균이나 중간값을 봐도 12개월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도 지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일본 제외 아시아는 해당 기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 증시 상승폭은 이보다 작아도 상승세는 분명합니다. 역사적으로 장단기 역전이 일어나면 향후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지만 증시는 이후에도 당분간 강세를 이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만큼은 다르다라는 리스크는 언제나 있습니다. 이 말은 보통 과거보다 상황이 좋아 보여서 긍정적으로 말할 때 사용이 됩니다만 이번에는 리스크 차원에서 세상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경험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역사적 선례를 참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저희는 증시가 향후 12개월 동안 다른 자산 대비 높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믿습니다. 슬라이드 14로 넘어가서 외환을 보겠습니다. 저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총 수익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일반적으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보다 더 나빠집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일반적으로 금융 상황이 긴축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런 현상이 전 세계로 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위험 자산뿐만 아니라 자산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연준의 정책 긴축 속도에 대한 극단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연초의 시장이 올해 총 75bp의 3번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현 시점에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250bp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200bp나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금리 기대에 대한 변화는 1970년대 이후로 볼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시스템의 큰 충격이고 따라서 달러 상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정점에 이르면서 증가세가 주춤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맞다면 금리 인상 기대가 둔화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 세계의 다른 중앙은행들이 여전히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에 달러가 정점에 이를 것이고 이는 위험 자산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도 순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러의 정점을 생각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신흥시장 자산의 좋은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관점에서 다른 지역보다 일본 제외 아시아 주식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슬라이드 15페이지를 보면 이것이 우리가 아시아 주식들이 어느 시점부터 우위 실적을 보일 것이라고 믿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물론 올해와 작년에도 또 지금까지 중국에 많은 부정적인 뉴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제 관점에서 보면 당국이 경기를 부양하려고 한다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작년 12월에 지급 준비율을 낮추었고 또 현재 거의 매주 또는 2주 단위로 정책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락다운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경제가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고 따라서 분명히 경제의 기반을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력은 일반적으로 중국의 경우 성공적입니다. 중국이 경제를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때 경제가 일반적으로 반등하게 되고 대부분 경우 꽤 강하게 반등합니다. 따라서 이 차트에서 중국의 신용 성장이 가속화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에서는 성장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부양책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우리가 부정적인 뉴스를 많이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 싶다면 슬라이드 16페이지의 이 차트는 글로벌 주식에 대한 중국 주식의 상대 주가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주식은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2011년, 2012년부터 보면 평균 이하임을 볼 수 있습니다. 평균보다 낮고 1보다 훨씬 낮습니다. 여기서 1은 등가로 거래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현재 중국 주식이 글로벌 주식에 비해 극단적으로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쁜 소식이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명한 것은 코로나에 대한 무관용 정책, 규제 변화, 경제 약화, 그리고 미국 증시에 상장한 ADR, 주식 예탁 증서와 잠재적 상장 폐지 등의 타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잠재적인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있지만 이미 상당 부분이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관 관점에서 보면 이제 상황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면 실제로 그 약간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조금 나아진다면 중국 주식이 글로벌 주식을 능가하는 실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시아 주식이 아웃퍼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 경제가 서로 매우 밀접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에 대해 마무리하기 전에 섹터 선호도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슬라이드 17에서 우리의 업종 선호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단계에서 보면 에너지 비중이 높습니다. 에너지는 우리가 선호하는 업종입니다. 분명 높은 유가는 계속해서 강력한 이익 성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너지주의 가격 실적을 보면 원유 가격 상승에 뒤처져 있습니다. 지난 5년에서 10년 동안 석유 생산 능력에 대한 구조적인 과소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현상의 변화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 수요는 강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유럽이 러시아 가스에서 에너지원을 점점 더 다변화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런 추세는 에너지주를 지지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금융주도 글로벌에서 선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중국 이외 지역의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긴축 기조로 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로 인해 금리와 채권 수익률이 상승 압력을 받게 되고 은행이 이자 수입 면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주를 좋아하고 다음은 글로벌 외의 더 미묘한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헬스케어 업종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시장 내 경기 방어적인 영역이고 약간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 비해 엄청난 밸류에이션 할인을 받고 거래되고 있고 꾀구준한 수익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투자하기 좋은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산업재도 선호됩니다. 산업재 부문은 정책 기반자들의 제조 전문성 업그레이드 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팬데믹과 지정학적 환경에 관해 주목할 것 중 하나는 중국이 주요 분야에서 더 자급자족하려고 노력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분명 그런 분야 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반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해 누구에게 의존하는지에 대해 굉장히 신중하게 주의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녹색 카펙스를 포함해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기반이 해당 부문을 잘 받쳐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중국 시장 전반에 비해 여전히 저렴해 보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산업재 업종을 선호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18페이지를 보면
채권 수익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큰 그림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정된 수치인데 금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높아졌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여기 나와 있는 2.3%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변동 범위 전반을 보면 채권 수익률이 훨씬 더 높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말에 어디 있었고 지금 어디 있는지, 그리고 2010년부터 지난 12년 동안의 변동 범위 내에 현재 어디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더 나은 진입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채권 투자자라면 작년 말보다 이 수익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고, 특히 2021년 중반에는 수익률이 작년 말보다 더 낮았는데 작년 중반에 비하면 더욱 수익 달성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19를 보면 이런 환경이 나와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 역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장표에서는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미국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후 채권 자산별 수익률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진시장 하이힐드가 일반적으로 해당 기간에 매우 강력한 실적을 보임을 알 수 있고, 신흥시장 달러 채권과 아시아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채권이 일반적으로 성과가 좋습니다. 우리는 선진시장 하이힐드, 신흥시장 달러 국채와 아시아 크레딧을 선호합니다. 미국의 금리차 역전이 보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역사적인 관점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20으로 넘어가서 보면 선진시장 하이힐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용도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힐드와 관련해 신용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앞서 슬라이드 그 전전 페이지에서 보신 높은 채권 수익률에 따라 자금 조달 비용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해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여기 있는 회색선은 신용 등급 상향 조정과 하향 조정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율이 높을수록 신용도가 개선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작년 3분기에 정점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매우 견실하고 올해 1분기에 반등해서 1.5배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상향 조정 건수가 하향 조정보다 50% 이상 많습니다. 우리 관점에서 보면 신용 스프레드가 억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는 환경에서 선진시장 하이힐드가 우위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21페이지는 신흥시장의 달러 국공채에 대한 우리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선호하는 자산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작년 말부터 지역별 스프레드 변동폭이 커지는 추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스프레드가 상당히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아프리카 등에서 크게 좁혀졌습니다. 스프레드 확대세가 크게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지역에서 실적이 덜 양호한 편인데 그중 하나는 유럽입니다. 유럽 신흥시장이 분쟁의 전면에 직면하게 되었고 분쟁이 다른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프레드가 확대된 것이고, 아시아는 약간 좁혀졌지만 여전히 연초보다 넓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회사채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 달러 표시 국공채 스프레드는 연초 수준으로 다시 좁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쟁은 아시아 정부가 실제로 너무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식품 가격이 상승했는데 아시아 국채에 있어서는 이것이 아마도 주요 리스크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채권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아시아 달러 국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이힐드 채권 가격에 이미 많은 나쁜 소식들이 반영되었습니다. 슬라이드 22는 아시아 하이힐드 채권 가격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의 약 10%, 즉 이 세그멘트 하단의 하늘색 부분인 채권의 10%가 지금 100 이상의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2021년 6월에는 이 비율이 약 60%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이 높은 가격대의 채권 비율이 크게 하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위 4개의 막대를 보면 그러니까 현재 $80 미만으로 거래되는 채권이 약 40% 정도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아시아 하이힐드 채권에 있어서는 이미 나쁜 뉴스들을 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부문은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이미 여기에 투자한 경우라면 기다리는 것이 아마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 많은 나쁜 소식이 가격에 반영이 되었고 많은 고통을 견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회수하는 것은 아마도 최선의 방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정책 입안자들이 성장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좀 더 우호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아시아 하이힐드가 약간의 반등을 보였는데 앞으로의 전망에서 여전히 더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제가 다루고 싶은 마지막 내용은 슬라이드 23입니다. 금은 처음에 언급했듯이 주식시장 하락에 대한 효과적인 해지 수단이었습니다. 물론 일관되게 가격대가 높았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 약간의 변동성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달러 강세는 단기적으로 금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전히 금은 주식 비중 확대에 대한 좋은 해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1분기에 꽤 효과가 있었던 몇 안 되는 방안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금 비중 확대 포지션이었고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금은 2,000 또는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달러 약세로 전환하게 되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더욱이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전망을 고려했을 때 물가 관점에서도 금은 투자자들에게 좋은 해지 수단입니다. 슬라이드 24는 우리 기관의 전반적인 생각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앞서 우리가 논의한 대로 글로벌 주식 비중이 여전히 큽니다. 그중 일본 제외 아시아 주식을 선호합니다. 이곳 시장이 일반적으로 세계 다른 지역보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중국이 정책을 완화하면서 성장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시장이 주변 상황 전개에 대해 조금 더 회복 탄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일본 제외 아시아가 아웃퍼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나면 이 지역이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인데 우리가 크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가까운 시일 내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실현되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채권 내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 하이힐드 회사채, EM 미달러 국공채 그리고 아시아 회사채도 선호합니다. 크게 보면 이 범위 내에서 여전히 하이힐드가 아웃퍼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은 상당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통화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우리는 달러가 결국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요 수혜자는 상품 통화인데 상품 통화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가 적어도 단기적으로 주요 수혜자가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영국과 유럽에서 긴축 통화 정책이 나오면 이들 통화도 선회해서 긍정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금 비중이 높습니다. 금 가격이 2,000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도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로컬 시장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경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로 전환한 주요 원인은 수입 가격 상승입니다. 수출은 강한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인플레이션 전망도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IMF에서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을 당초 예상했던 3.1%에서 4%로 상향 조정했고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도 3%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크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분명 연쇄적인 영향, 즉 교역 파트너 국가들의 성장에 대한 2차 효과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한국 경제 성장의 역풍이 될 것입니다. 중국이 상당한 부양책을 추진해 반등하게 되면 적어도 성장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치에 대한 하방 위험이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국내적으로 정부가 4월 중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변이의 정점을 지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비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잠재적으로 관광 등도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한국 주식에 대한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는 것을 보았는데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 곳곳에서 하락세를 보았습니다. 예상하는 대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감소한다면 주식시장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한국 시장에 더욱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시다시피 하늘색 선은 외국인 비중이 201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경제 전망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은 다시 이제 회복될 수 있을 것을 봅니다. 또 이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달러 전망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것을 보았는데 일반적으로 코스피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예상대로 하반기에 달러가 정점에 이르게 되면 이것도 한국 주식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업종 선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안정적이고 강력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IT 하드웨어 그리고 반도체 섹터를 선호합니다. 가격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시장에서 이런 분야를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세션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 굉장히 매력적인 세션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